6. 생존 게임. 닥터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에고의 기본 속성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상승 마스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겉보기에 선한 동기를 가진 의사가 죽은 신체 부위를 꿰매고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생명을 얻은 에고는 생존 본능을 발휘하여 자신을 방해하는 존재는 누구든, 심지어 자신을 창조한 사람도 기꺼이 죽이려 합니다. 그 박사는 자신의 피조물을 다루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결국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이것이 에고의 기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아이디어, 즉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신념을 가져와서 전체로 통합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창조적 능력을 사용하여 그것들의 생명의 형태를 불어넣어 여러분의 창조물이 여러분을 위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식하는 자아를 결정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피조물이 독자적인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은 사나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에고는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에고는 심지어 여러분을 기꺼이 죽이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에고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존이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에고는 말 그대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과의 분리에서 에고가 태어났다는 것을 나의 이전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복합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의 존재로부터 창조된 것이지 신이 없었다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자각하는 존재를 연결하는 고리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도 신의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 자신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에고와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따르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원시적이거나 약한 진술로 간주합니다. 에고는 여러분이 신과 분리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여깁니다. 에고는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모든 에고 게임 중 가장 원시적인 게임, 즉 궁극적인 물리적 생존을 위한 게임을 낳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생존.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에고를 숲에 비유했는데 숲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에고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사람이 인간 의식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갈 때 그 사람의 에고는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육체의 생존과 보존이 에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포함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전 담화들에서 나는 에고를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비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와 동일시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육체에 내재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이 알고 있듯이 인간의 신체와 뇌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는 인간 의식의 모든 측면이 뇌와 신경계의 물리적 과정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지만 과학자들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뇌와 신경계는 정말 복잡해서 많은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잊고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게 된 사람들의 경우 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뇌와 신경계가 대중의식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수정함으로써 생성됩니다. 에고가 신체 컴퓨터와 합쳐지면 육체에 내재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에고의 컴퓨터를 지배하게 됩니다. 육체의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육체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잘못되거나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교인을 포함한 많은 종교인의 전통적인 견해, 즉 육체가 악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신체 컴퓨터가 실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만 있을 뿐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육체는 자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자신을 하나됨에 더 가깝게 만드는지 또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는 윤리적 또는 도덕적 관심사가 없으며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거나 육체에 거주하는 여러분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추론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육체의 장단기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에고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역사 내내 이 에고 게임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는 대부분의 남성이 칼을 들고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도발은 그 사람의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목숨을 건 결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물리적 위협이 아니라 단지 위협으로 인식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 위협이 된 것입니다. 다른 명백한 예로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기타 재산을 훔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훔칠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자동으로 살해하는 패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 더 큰 규모로 확대하면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부 군인이 완벽한 살인 기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도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적군을 자동으로 사살합니다. 조직 범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몸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는 범죄 영화 속의 보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규모에서는 국가나 문명 전체가 자신들만의 생존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국가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승리를 위해 어떤 무기나 방법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이는 특정한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집단이나 국가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은 극한으로 치닫는 궁극의 생존 게임의 명백한 예입니다. 독일 도시의 민간인 목표물에 대한 연합군의 폭격 캠페인은 일본 민간인에게 투하된 원자폭탄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도 이 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게임의 또 다른 측면은 육체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번식이 필요하며 에고에서 이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면 강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규모로 보면 육체의 장기적인 생존에 대한 남성 에고의 인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여성 억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 에고의 주요 역할, 즉 번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 생존을 초월하기. 이 에고 게임이 어떻게 놀라운 잔악 행위로 이어졌는지 예를 들자면 무한정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잔혹 행위의 배후에는 이 게임이 있으며 가해자들은 종종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 아니면 나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영적인 구도자들이 이 게임의 원시적인 본질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영적인 구도자들, 그리고 확실히 이 책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원시적인 에고 게임 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원시적인 게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에고 게임들 중 일부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와의 완전한 동일시에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면 결국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에고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성숙한 영적인 학생이 되려면 영적인 여정과 그에 수반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자각 없이는 그 여정에서 그토록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려면 에고가 숲의 나무 뒤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정확히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에고 게임을 극복하고 단순한 동물로서 기능하는 것에서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의 핵심은 그 사람의 의식하는 자아가 육체 그 이상이고 에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에고와 완전히 동일시되고 그 사람의 에고가 육체와 완전히 동일시되면 어떤 종류의 영적인 메시지로도 그 사람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의식하는 자아가 그것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까지 육체가 반복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문자 그대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죽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다음 삶에서 종종 부분적으로 무의식적인 기억으로 이어져 육체의 죽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억을 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 우주는 의식 상태에 해당하는 물리적 환경을 다시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고 육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임에 갇히게 되면 육체에 대한 위협을 끊임없이 찾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무의식적 메시지는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주는 그러한 위협에 직면하는 물리적 상황을 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갱단이나 조직 범죄에 연루된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위협에 처한 상황을 촉발시켰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마음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 드라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슷한 심리 상태 때문에 서로에게 끌린 이들은 이제 내면의 갈등을 펼치기 위해 서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